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중앙고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사라 강사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학생들이 오늘 처음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치른 첫 시험이죠. 1학기 중간고사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설명회 가져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이번 설명회 차례는 중간고사 출제 범위가 어땠고 또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으며 또 다가오는 기말고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지 간단히 설명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중간고 1학년 중간고사 출제 범위였어요. 교과서는 신사고 국어를 쓰고 있는데 교과서 범위가 지금 이게 다입니다. 문학작품이 총 3개, 소설 하나, 이제 시 2개. 굉장히 교과서로 나가는 범위가 없었죠. 그리고 외부 프린트로 학교 선생님이 나눠준 게 또 2작품, 시작품입니다. 그럼 별로 없어 보이죠? 딱 보기에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문법 프린트가 어마어마했어요. 엄청나게 방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었고 설명도 교과서 외의 설명들, 상세적인 설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난도가 조금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문항 수로는 객관식, 선택형, 스무문항, 그리고 서술형은 6문항,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졌고요. 제가 이제 따져봤을 때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으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문학은 무난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문법이 정말 압도적으로 시험 범위가 많았습니다. 이 문법이라는 게 개념만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개념을 빠삭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자꾸 새로운 예문에다가 적용하는 연습까지가 이제 완벽한 문법 공부인데 이 너무 방대한 범위를 다루다 보니까 개념 숙지부터가 아주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문법 때문에 전반적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역별로 문항은 또 이제 문항 수를 따져보면 문학은 9문항, 문법은 17문항이에요. 문항 수로만 봐도 문법이 정말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게 작년까지와의 이제 경향을 비교해 봐도 문법에 원래 이제 주력하긴 했어요. 중간고가 이제 교과서 외에 문법을 계속 다뤄오기는 했는데 올해 특히 훨씬 더 많은 양의 범위 그리고 문항 수로 봐도 정말 압도적인 절반 이상의 이제 문항 수로 문법에 훨씬 주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영역별로 좀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볼 건데요. 문학은 아까 이제 무난했다고 했죠. 각 작품에 대한 내용이나 표현상 특징을 꼼꼼히 숙지했다면 이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또 서술형 문항에서는 이 작품 3개를 제시하고 공통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물어보는 문항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점은 작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암기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로 나온 작품들의 이제 모든 정리본을 토대로 작품 간 연계성을 좀 따져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문항의 출제 스타일이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항이 좀 몇 개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모의고사 스타일이란 보기가 제시되고 그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실제 문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3번 문제. 이 보기 안에 제가 형광펜 친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화자는 삶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번 선지에 또 이 형광펜 친 부분을 보면은 삶의 지향점이라는 말은 똑같이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삶의 지향점을 잃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가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였어요. 근데 이제 화자가 시련에 고난에 처해 있는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시였거든요. 그 상황만 보고 이 선지를 따져보면 학생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되게 시련과 고난이니까 고난에 처해 있으니까 삶의 지향점을 잃었다고도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절망적 정서도 맞고 그렇다고 1번을 고르면 이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보기를 참고하여 항상 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보기랑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삶의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것과 삶의 지향점을 잃어버린 모습은 전혀 반대되는, 대치되는 지금 선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에서 이 화자가 극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삶의 지향점을 다시 회복하는, 희망을 말하는 내용으로 또 끝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단순 암기로는 이런 스타일의 문항을 이제 잘 풀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수능식의 사고 훈련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소설 출제의 특이점이 우리 교과서에 실린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 본문도 실어놨고 본문에는 실리지 않은 소설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또 같이 제시했다는 점이 특이점이었어요. 근데 물론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미 소설 전문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전문 파일을 꼭 읽고 들어갔어야 쉽게 이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겠죠. 시험장에서 그걸 다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사전에 완벽하게 이제 내용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용 파악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소재가 또 뭐가 나오는지 교과서 본문이랑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까지 따지고 들어갔어야 이런 문제를 시간 내에 풀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법 영역을 설명드릴게요. 이 문법 프린트, 아까 범위로 나왔다는 문법 프린트가 총 11쪽이었는데 정말 방대하고 그냥 방대하기만 한 게 아니라 개념 하나하나가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물론 실린 문법 단원도 프린트 속에 포함이 됐는데 그게 5쪽 분량이었고 교과서에 없는 문법 영역이 훨씬 더 많았어요. 6쪽 분량으로 학생들의 이제 학습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언어와 매체, 이제 2, 3학년 때 학생들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도 아니잖아요. 지금 갓 고등학교 들어온 내신 대비 이제 뭐 끼케야 뭐 한두 달 한 학생들이 이렇게 방대한 문법 개념을 단기간에 숙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개념 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적용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난도가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개념만 이제 학교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개념만 어렵고 선지는 단순하게 나오는 학교도 많아요. 근데 중앙고의 이제 문법 문제들의 선지들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나 단어 하나하나를 쪼개서 그 원리와 과정을 다 이해해야 되는 그런 이제 복잡한 구성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또 여기서도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이제 되는데 이제 여기 문법의 수능형이란 이 문법 개념이 지문이나 보기에 주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시험장에서 다 읽고 거기서 개념을 새로 공부하고 푸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상관없이 제시되는 이 내용이랑은 상관없이 당연히 모든 문법 개념들을 숙지해 가야 한다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분석 경향을 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기말고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말에도 문법이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교과서에 아직 남아있는 문법 단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까다로운 문법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또 중앙고 특징이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교과서보다 되게 상세한 내용으로, 심지어 대학생들 배우는 개론서 있죠. 개론서에 나오는 이제 각주들까지 실어서 굉장히 상세한 범위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철저한 대비와 반복 연습, 그리고 자주 나오는 예문에 대해서는 자동화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략으로 삼고 싶고요. 또 아까 보셨듯이 모의고사 스타일의 이제 문항들이 몇 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 대비 그 한두 달 만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궁극적인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물론 내신 대비 때 빡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기간 이외에는 모의고사 수업, 수능 수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 모의고사 수능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수능식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계속 그게 쌓이면서 궁극적인 독해력, 수능식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문학도 교과서에 나온 문학만 다루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 작품을 프린트로 나눠주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이제 문학 작품들이 나왔는데 프린트로 나눠주는, 아까 말했듯이 교과서 작품 따로, 뭐 외부 작품 따로 개별적인 암기가 아니라 무조건 작품 간의 연계성을 따지는 문제가 나와요.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작품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겠죠. 학교 수업에서는 그 작품만 수업을 해주지 이 작품을 총괄해서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 주시진 않죠. 이런 거는 이제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서 같이 한번 분석하고 공통적 차이점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노트까지 좀 마련해서 끝까지 이제 가져가면은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제 내신 박살 분석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 노트로 범위 안에 모든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고반 학생들의 모든 학교 필기를 취합해요.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학생들의 필기를 취합해야 이 학생이 빼먹은 건 이 학생에게서 볼 수 있고, 또 선생님이 한 학년에 뭐 두세 분 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이제 선생님들의 필기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 그리고 공통으로 그분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저는 보이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예상되는 출제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런 이제 노트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매주 암기 테스트를 봐요. 오늘 수업했던 거를 다음 주 그 시간에 100% 주관식으로 또 매주 암기 테스트를 보는데, 객관식은 또 찍을 수 있잖아요. 찍기 방지해서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만일 이걸 이제 통과 못하면 남죠. 그래서 애들이 남기 싫어서라도 좀 빡세게 공부를 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매주 쌓이면 실제로 계속 학습 공부하고 재시험 보고 하는 게 기억이 남는데요. 실전에서도. 그래서 아주 이제 또 굉장히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로는 한 시험 1, 2주 전에 중앙고 내신 기출을 저랑 같이 풉니다. 제가 몇 개년 기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알아서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풀고 계속 반복되고 빈출되는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여기서 무엇인지 제가 함께 분석을 해드립니다. 학생들이 아직 고1, 갓 고1 올라온 애들이 그런 이제 보는 눈이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하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겁니다. 네, 또 다양한 외부 지문 연습. 외부 지문들이 지문에는 안 나오더라도 선지 중에 어떤 시의 구절들을 싣는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구절들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새로운 작품을 보는 눈을 또 길러주는 연습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집은 뭐 또 다양한 유형과 고난도 문항이 수록됐는데 얼마든지 줍니다. 이 교재를 풀었다고 끝이 아니라 무한대로 제공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은 성실하게 이제 풀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점 설명드리겠고요. 또 이제 뭐 얼마든지 클리닉 가능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학생들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피드백해주고 개인별 맞춤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일 이제 저의 보물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서브노트, 완벽 단권화된, 모든 시험 범위가 완벽 단권화된 서브노트를 제공하는데, 말이 노트지? 프린트 몇 장이에요. 제가 최대한 이제 부담 없이 시험 5분 전까지 볼 수 있도록 추려놓은 프린트 몇 장인데 거의 여기서 뭐 90%는 나와요. 문법 같은 경우는 적용을 이제 새로운 예문에 이제 계속 해야 되기는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자주 학생들이 틀리고 자주 함정에 빠지는 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실어놓은 직전 서브노트. 거의 뭐 문학은 거의 뭐 다 나오고, 문법 같은 경우도 자주 함정에 빠지는 그런 유형들을 다 실어놓은 아주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만 뭐 달달 좀 암기, 물론 기계식 암기는 안 되겠죠. 이해를 바탕으로 달달 암기를 하면 고득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건 저의 교재들입니다. 이거 뭐 각주 꼼꼼히 달린 걸로 같이 수업 때 작품을 분석하는 노트고요. 이거는 이제 예상 문제집인데 내신 만점 두드리기, 이제 내만두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풀어올 수 있는 문제집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무제한으로 문제는 제공 가능하다는 점.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주 보는 암기 테스트인데 여기서 빨간 글씨가 학생들이 다 써야 하는 모범 답안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정말 키워드를 넣어야 저는 이제 통과를 시키거든요. 애들이 이걸 자꾸 비슷하게 썼다고 제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핵심 키워드를 넣어야 집에 보내줘요. 그래서 이걸 자꾸 애들이 공부하고 제 시험 보고 고치고 하는 그 과정들이 무의식 속에 다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제 이름 앞에 이제 척척을 붙이면 척척 박사죠. 그래서 중앙고 국어 척척 박사와 함께라면 1등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앙고 학생들이 이제 4사고니까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그 과정에 국어 전문가의 도움이 얹어지면은 아주 상위권, 최상위권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제 충분히 1등급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